네, 반갑습니다. 불경 칼리 동호회 지도사범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거 켜고 갈까요? 제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검도인들도 있고, 뭐, 칼리 수련생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검도를 오래 수련해. 칼리든 검도든 무기술이잖아요. 대항검도의 검도. 스파링 위주로 하는 검도를 오래 수련했을 때, 검도의 간압이, 내가 이제 검도를 오래 수련하면, 그 맨손 무술일 때, 내가 맨손 무술일 때 그 간압에 적응을 잘 할 것이냐, 또는 바로 응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저 역시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많이 고민해봤던 것 중에 하나고, 근데 요거는 이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무술은 실전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실용의 개념이 있는 거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무술을 수련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상 무술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어떤 무술은 나한테 너무 좋은 거고 어떤 무술은 나한테 안 좋은 거죠. 이제 그렇게 접근해야 되고, 일단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방금 이 질문도 전제 조건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어떤 무술 하나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어. 종합격투기 예로 듭시다. 종합격투기 선수 중에 보면 인류 탑 최고의 선수 중에 보면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빕 맞아요? 그 사람이 레슬링을 베이스로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 레슬링을 베이스로 해서 레슬링이 몸에 완전히 인이 박혀 있어. 맞죠? 근데 존 존스 같은 스타일은 그 친구가 되게 젊었을 때부터 챔피언 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는 21살인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걔는 어떤 그 친구도 베이스가 있었나요? 헷갈리는데 그 친구는 제가 베이스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베이스가 되는 어떤 무술 하나, 그 사람도 레슬링 출신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종합격투기 선수 중에 보면 뭐 레슬링이든 복싱이든 뭔가 하나를 어릴 때부터 엘리트 체육을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종합격투기, 이제 그냥 운동신경 좋은데 그냥 종합격투기 도장에 가서 그러니까 바로 종합격투기 스타일을 수련해서 종합격투기 선수로 데뷔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 두 부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레슬링을 베이스로 해서 레슬링이 수십 년간 수련해서 완전히 인이 박혀 있는 사람이 종합격투기 룰에서 종합격투기 선수로 살아가려면 레슬링에 보완되는 타격이나 이런 거를 보완해야 되잖아요. 맞죠? 검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검도가로서 뭐 수십 년 동안 수련하다가 내가 뭐 맨손 무술 쪽으로 뭐 데뷔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이제 넣어줘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한 베이스가 되는 무술은 없어. 그냥 다른 거 이거 다 찔끔씩 해서 조금씩 어디까지 했죠? 갑자기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자기가 완전히 인이 박혀 있는 베이스로 하는 무술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서 목적에 따라서 다른 거를 이제 습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이제 중심이 되는 무술은 없는데 내가 이제 직업 특성상 그냥 이것저것 다 조금씩 필요해. 예를 들면 이제 경찰직이 그렇겠죠. 경찰직 체포술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예를 들면 뭐 주짓수든 유도든 하나를 베이스로 하면서 필요한 거를 넣을 건지, 아니면 그런 거 필요 없이 내가 이제 무술을 해본 적은 없지만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조금씩 넣어가지고 나만의 체포술 스타일을 완성할지, 이제 그거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좋고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섞을 거면 사실은 그냥 종합격투기 도장을 가야죠. 근데 이게 웃긴 게, 제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 보자면 제가 지금 종합격투기 체육관 중에 가장 이상적으로 일반인 대상으로 밸런스 있게 제일 잘 만들어 놓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팀매드거든요. 팀매드는 그냥 깔끔하게 킥복싱, 그 다음에 주짓수 이렇게 하나의 종목을 가르쳐요. 두 개를. 근데 이제 코치진들이 전부 다 이제 UFC나 아니면 프로 격투기 시합에 나가는 프로 선수들이 코치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킥복싱에서 그라운드로 넘어갈 때 그 필요한 노하우를 자신의 시합 경험을 바탕으로 전수를 해줘요. 킥복싱 수업할 때도 그 얘기를 해주고, 주짓수 수업할 때도 이제 여기서 만약에 주짓수는 그냥 주짓수만 하긴 하던데, 만약에 타격적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주짓수하고 킥복싱 별도의 클래스로 가면서도 이제 종합격투기식으로 혼합해서 해야 될 때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서 설명한다든지 이렇게 가 있어요. 여기서 함축하는 바가 많거든요. 요렇게 가는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코도는 그냥 다 같이 다 배워요. 근데 이제 주로 타격 위주로는 많이 하는데, 타격 위주로 하면서 뭐 이제 도장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간 그 한국 본부 도장은 이제 뭐 예를 들면 그것도 이제 그 사범님께서 여러 번 바꿨다고는 하던데, 이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일주일 5일이라 치면 5일 동안 한 3일은 이제 타격 위주로 하다가 하루 정도 그라운드나 그런 걸 했어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종합격투기 형태를 지향하지만 쿠도식으로 수련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팀메드처럼 그냥 아예 베이스가 되는 주짓수나 킥복싱 하나 쫙 깔아놓고 그걸 혼합하는 스타일이 있고, 이렇게 뭐가 장단점이 있는지는 뭐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제가 둘 다 해본 바 입장에서는 저는 팀메드 쪽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경험에서는. 왜냐하면 저는 검도라는 베이스가 하나 있기 때문에, 택견이나 검도라는 베이스가 하나 있어서,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저는 팀메드식 스타일로 하는 게 좀 잘 맞았어요. 제 입장에. 아니, 쿠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 그게 더 잘 맞았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자, 무기술 스파링을 오랫동안 한 사람인데, 무기술 스파링을 수련해요. 대한검도의 검도를 수련하는 사람이 과연 맨손 상황일 때도 맨손 간압에 적응을 잘 할까요? 잘 되죠, 당연히. 당연히 잘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조건이 좀 달라져요. 제가 처음에 검도를 시작했던 게, 택견을 아주 오랫동안 했거든요. 태권도도 물론 했었는데, 택견을 아주 오랫동안 했는데, 택견을 하다가 보니까, 택견이 이제 그게 막 그 당시 때 막 한국에 이제 막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뭐 어떤 특정 단체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부드러운 무술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바람에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이상해졌는데, 원래 택견은 조선시대 때 종합격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손으로 얼굴 치는 것도 있었고, 그게 이제 마을마다 시합의 룰이 달랐던 거지, 그냥 치고 때리고 넘어뜨리고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마다 특색이 또 달라요. 남방 쪽으로 오면, 부산 경기도 쪽으로 오면 손기술을 훨씬 더 많이 썼어요. 복싱처럼. 그 다음에 넘어뜨린 유술도 쪽하고. 근데 중부권이나 위쪽으로 올라가면 발기술을 많이 써요. 근데 이거는 중국에서도 그 무술의 형태가 그런 식으로 분류가 돼요. 좀 비슷한 거죠. 이제 해안 지방에 사느냐, 그 다음에 남방 기후가 따뜻한 곳 쪽에 사느냐, 뭔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논외로 하고, 이제 제가 했던 택견은 실제로 되게 거칠고 터프하게 수련했어요. 막 소나무 손등 치고 막 골병 드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보니까 요즘에 극진가라데 그 부산의 그 사범님이 운영하시는 거 유튜브 채널 제가 즐겨 보는데, 왜 즐겨 보냐면, 예전에 제가 택견 수련할 때 느낌이 나요. 그 수련하는 게 하드하게 하는 게.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때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훈련부장을 했는데, 이제 신입생이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택견을 오랫동안 해서 제가 신입생인데 훈련부장을 했거든요. 훈련부장을 했는데, 스파링을 안 하려고 해요. 아프니까. 처음에는 이게 부드럽고 넘실넘실해서 호신술도 좋다 해서 막 왔는데, 대학생들이 이제 해보니까 되게 거칠고 아프고 막 이렇게 막 부어오르고 부러질 수도 있고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파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택견은 조선시대 때 이종 격투기와 같은 개념이라서 스파링이 주가 돼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스파링 경험치를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복싱하고 킥복싱이었는데, 그건 같은 맨손 무술인데 뭔가 좀 이 무술의 수련 체계가 조금씩 다르니까 오히려 좀 감각적인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그냥 검도를 했어요. 대한검도의 검도. 근데 사실은 복싱이나 킥복싱도 스파링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해요, 일반인들은. 근데 검도는 그냥 들어가면 일반인들은 그냥 가서 그냥 계속 이제 처음에 기초 기술 배우고 한 몇 달 배우고 나서부터는 뭐 하루에 적어도 한 2~3명, 5명, 평균 5명, 3명 내외 정도로 계속 스파링 하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그 수련 시간 동안 스파링만 해요. 이제 그러면서 자유대련 상호 연습이죠. 자유대련을 하면서 기술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게 주짓수하고 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맥락인데, 그래서 검도는 단기간에 스파링 경험치를 아주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검도를 선택해서, 했는데, 한 2년만 하려고 했거든요. 2년만 해도 스파링 경험치를 아주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2, 3년만 하려고 했는데, 좀 비하인드가 있는데,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갚아주고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수련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다른 게, 이건 제 기준이고 제 자의적인 해석인데, 한 3단쯤 되면 한 7년차 내외거든요. 일반인들은. 7년에서 10년차 내외인데, 3단쯤 되는 분들은, 바로 만약에 복싱 도장이나 킥복싱 도장에 가서 타격이나 이런 걸 해도 적응을 잘 할 거예요. 감각적인 교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도의 간압과 맨손의 간압은 다르지만, 검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맨손 무술에서, 맨손 무술, 그러니까 뭐, 복싱, 쿠도, 그 다음 킥복싱 이런 무술들이 사실은 맨손 무술은 골병이 들 수 있으니까 스파링을, 그렇게 풀 스파링을 매일같이 못해요. 검도처럼은요. 검도는 장비를 착용하고 하니까 매일같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할 수 있지만, 맨손 무술은 의외로 풀 스파링을 못해요. 이게 다칠 수도 있고 골병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약식 대련 형태를 많이 하죠. 사실은. 쿠도에서는 쿠미테라고 하던데. 맞아요? 쿠미테 맞나? 약식 대련? 그러니까 이제 팀매드에서는 이제 가볍게 이제 완전히 정탈 내리는 건 아닌데 가볍게 스파링 하는 형태. 그런 걸 하죠. 근데 검도는 그냥 풀 스파링의 형태예요. 그래서, 검도를 하면, 뭐, 칼리 스파링도 마찬가지고, 검도를 하면, 근데 칼리는 스파링을 많이 안 해요. 국내에서 정말 많이 하는 곳도 제가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왜냐하면 공용 장비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용 장비를 착용하면 매일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일단, 그잖아요. 장비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긴 한데, 검도 같은 경우나 펜싱 같은 경우는 이제 풀 스파링을 계속 하잖아요. 하면, 이제 2년, 제가 아까 말한 7년 내외, 7년에서 10년 내외 같으면, 이게 이제 간압과, 그 다음에, 공간 지각 능력, 그 다음에 상대방의 모션의 신호를 읽고 공격을 예측하는 공격 예측 능력이 공방의 이치가 꽉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예를 들면 뭐 복싱이나 킥복싱을 딱 배워보면 그렇게 혼란스러운 감각은 못 느껴요.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그 검도의 스파링 경험치가 이제 복싱이나 킥복싱, 뭐 쿠도 이런 데 잘 접목이 돼요. 접목이 되는데, 검도는 이제 15년 차 이상,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5년 차에서 20년 인창 넘어가는 4단이나 5단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가면 좀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검도의 간압이 완전히 몸에 익혀가지고, 조금 힘들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저는 조금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저는 사실은 검도를 하기 전에 택견을 통해서 스파링을 그나마 스파링 경험치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타격에 있어서. 스파링 경험치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검도 그만두고 칼리 지도자로 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칼리는 라탄 스틱 한 손하고 그 다음에 나이프가 간압 형성이 검도보다 엄청 복잡하게 형성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검도 기준으로는 초근접이 되는 거고, 맨손 무술 기준으로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 상태인데, 이제 라탄 스틱 간압과 나이프 간압을 넘나들어요. 이 칼리가. 그래서 어려워요. 칼리 스파링이 그래서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검도 그만두고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제가 제자들 가르치면서 스파링 하면서 이제 그 간압 형태를 어느 정도 익혀놓은 상태예요. 저는 전제 조건이. 그 상태에서 팀매드를 갔을 때는 팀매드의 프로 선수분들하고 이제 세미 스파링 형태를 했을 때 좀 당황스럽긴 하죠. 이게 검도 간압하고 이제 무기술 간압하고 맨손 무술 간압은 차이가 이 정도만 나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 몸에 인이 박혀 있으면 차이가 한 요 정도 간압 차이만 나도 되게 혼란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 간압이란 건 물리적 간압도 있고 심리적 간압도 있고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타켓이 움직이는 부위에 따라서 간압 형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검도를 아주 오랫동안 해서 인이 박혀 있는 사람이 이제 그나마 칼리를 통해서 이제 더 좁은 간압 형태를 몸에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다르죠. 개념이. 근데도 팀매드 가서 이제 프로 거기 선수분하고 이제 세미 스파링 하나 해봤는데 좀 혼란스러운 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제 힘들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압을 적용시키는데. 근데 쿠도 가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쿠도 가서는 쿠도는 또 가라데 베이스거든요. 가라데 베이스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팀메드에서는 킥복싱을 아예 베이스로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킥복싱 간압이랑 태권 간압이 또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이게. 근데 제가 느낀, 이건 그냥 망고 제 생각인데, 제가 코도관 그 본부도장에는 이제 이 사범님께서, 임사범님께서 이제 극진 가라데를 아주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극진 가라데 하시다 코도로 넘어오신 분이니까 베이스가 그 가라데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 체계도 가라데 기술 체계인데, 간압이 제가 너무 조그마고 그만둬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좀 짜증날 정도로, 짜증날 정도로 간압 조절이 힘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간압에서는 사실은 넘어뜨려서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붙어가지고 계속 복부를 치는 거예요. 복부 치고 이제 주먹, 뭐 얼굴 쳐도 되는데, 그 다음에 좀 멀어진 간압거리에서는, 사실은 멀어진 간압거리에서는 관찰을 하고, 이제 블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발차기가 들어가 버려요. 이쪽에서는 또. 근데 아까 얘기했던 팀메드 쪽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팀메드 쪽에서는 그 간압거리가 한 요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뭐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저는 제가 했던 베이스에서는 코도 간압거리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았어요. 너무. 예. 그래서 뭐 다른 요건들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만약에 코도를 내가 계속 한다면 기존에 했던 걸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예. 근데 팀메드 가서 이제 킥복싱이나 주짓수 프로그램이죠. 팀메드 가서 이제 배울 때는, 수련할 때는 기존의 것들을 그대로 바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팀메드가 더 이제 적당하게 잘 맞다 이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한 가지 무술을 베이스로 오랫동안 하면 그 한 가지 무술에 대한 기술 체계나 간압이 완전히 몸에 인에 배겨서 본능적으로 형성해버려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검도에서 같은 타격 위주인 이제 뭐 복싱이나 킥복싱을 하다 보면 검도를 아주 오랫동안 수련하는 사람일수록 처음에 적응하는데 조금 힘든 점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적응이 되고 나면 검도의 공방의 위치나 맨손 무술의 공방의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아주 이게 확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종합격투기에도 뭐 레슬링이든 복싱이든 뭔가 하나를 베이스로 하는데 최고 선수가 되는 분들 보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 검도를 하나의 무술 베이스로 할 건 아니야. 내가 경찰직인데 뭐 이 하나의 무술을 계속 꾸준히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만 부분 들어가서 부분 발췌해서 이제 뭔가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팀메드나 코도 같은 종합 격투기 스타일 쪽으로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서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팀메드는 주짓수를 그냥 아예 하나 딱 별도 종목, 킥복싱 하나 별도 종목해서 좋고, 팀메드는 아예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다 코도는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기술은 반드시 하나 해야 되니까, 무기술 들어오는 루트만 알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검도를 베이스로 하지 않을 거면 제 생각에는 검도는 한 7년 정도는 해야 돼요. 이게 좀 단점 중에 하나인데, 검도는 최소한 7년에서 10년은 해야 검도에서 추구하는 그 공방의 이치가 몸에 습득이 돼요. 이게 좀 달라요. 예. 그래서 그거는 수련 형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도가 쉽고 어렵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검도를 통해서 무기술 스파링에 대한 어떤 경험치를 좀 많이 형성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맨손 무술 종합격투기식을 베이스로 하고 싶다면, 검도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7년에서 10년 하셔야 돼요. 근데 7년에서 10년 하면 사실은 평생 검도 하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검도는 한 2, 3년 하다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그리고는 자기가 검도 해봤다고 여기저기 막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검도는 칼리와 또 다르게, 칼리는 기술 체계에서 아주 세밀하게 어떤 뭐 약속 대련, 그 다음에 자유 대련, 이런 식으로 단계를 막 거쳐서 이제 스파링 위주가 아닌 대신에 아주 정교하게 뭔가 수련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검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 기술 몇 가지 빼고는 전부 다 고급 응용 기술들은 스파링을 통해서 맞으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2, 3년 해가지고는 전혀 검도에 대한 공방 이치를 습득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단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검도의 단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검도를 그 정도 하고 내가 딴 걸 해야지 할 거면 검도를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제 생각에는. 예, 검도를 할 거면 펜싱을 하시든지 차라리. 근데 펜싱은 좀
금액 부담이 있어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펜싱도 좋아요. 스파링 그 공방 위치가 검도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이 있고 제가 이거를 좀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이 간압이라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인이 박혀 있어요. 태권 모션들이 몸에 인이 완전히 박혀 있는 상태라서 좀 힘들더라고요. 코도는 가라데가 저하고 많이 안 맞았어요. 가라데 스타일이. 근데 이게 좀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저처럼 다른 무술을 완전히 오랫동안 해서 인이 박혀 있는 사람은 오히려 뭐 코도 갔을 때 그런 가라데 베이스의 무술이 뭔가 잘 맞는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또 그게 뭔가 미묘하게 뭔가 이상해 이러면서 안 맞는다는 사람도 있고, 좀 다르긴 했어요.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랬고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둘 다 괜찮아요. 하나의 무술을 베이스로 쭉 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가 너무 부족하니까 테이크다운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부터 그라운드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슬링도 이제 잠깐 조금씩 하고, 그 다음에 주짓수도 지금 그냥 쭉 갈 건데, 주짓수는 이제 제 가족 때문에, 제 딸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무술가 입장에서 사실은 그라운드는 저한테는 보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최악의 상황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라운드로 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만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라운드는 그냥 어느 정도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끝낼 수 있어요. 저는 검도 가니까 뭐 무기를 들었을 때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맨손 상태일 때도 끝낼 수 있어요. 스탠딩에서. 근데 이제 만약에 나도 원치 못하게 그라운드로 어쩔 수 없이 전환이 된다면, 그때는 그라운드에 대해서 아예 모르면 대응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보조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고, 뭐 무술가가 아니고 내가 직업 특성상 뭐 어떤 목적에 의해서 무술을 이렇게 실용적으로 수련해야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팀메드의 종합격투기 체육관이나 아니면 쿠도와 같은 이제 종합격투기식 무술 도장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 둘 다 추천하거든요. 대신에 무기술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무기 든 상대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칼리도 좋고 검도도 좋고 팽신도 좋으니까 무기술 스파링 위주로 하는 무술 하나를 뭐 다만 못해도 조금이라도 배우세요. 그러면 루트를 알 수 있거든요. 무기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들어와요. 발차기처럼 들어오는 각도들이요. 그래서 발차기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차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맨손 무술가 분들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칼리도 너무 좋고 검도도 너무 좋고 이제 펜싱도 너무 좋으니까 무기술을 하나 스파링 위주로 좀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무기술 스파링에 대해서 공방 위치를 어느 정도 체득하고 있는 지도자한테 가서 좀 보조 수단으로 좀 배우라고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